자, 이슈부터 좀 또 오늘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최대 130조, CT가 155조 불렀고 국내에서는 DB증권이 148조를 부르더라고요. 현재 네. 하여간 100조 이상은 이제는 그냥 거의 그냥 컨센서스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죠.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뭐 30조 원 넘는 거 35조는 거의 뭐 확정이라는 1분기가요? 네네네. 1분기에만. 1분기에 30조 원 넘는 게 거의 확정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사님 그거 있잖아요. 네. 왜 예전에 시클리컬 할 때 얘기긴 한데 네. 뒤로 갈수록 영업이익이 늘어요? 반도체 삼성이나 이런 하이닉스는 아니면 상반기 때 더 많고 그래요? 사실 반도체는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비수기 성수기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는데 전통적으로 4분기가 반도체는 최고 성수기입니다. 그러면 1분기가 네. 예를 들어 30조를 거의 비수기죠. 한다고 1분기는. 치면 네. 비수기인데 네. 그러면 1분기에 30조 한다면 그냥 그렇게 쭉 해도 120조고 네. 4분기에 더 잘 되니까 맞죠. 그럼 진짜 한 140, 50조 나오겠네요. 올해 1분기가 예상 컨센대로 나온다라고 하면 24년도 1년 영업이익을 1분기 만에 끝내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첫 번째 이슈로 한번 좀 다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뭐 그럴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삼양식품. 요즘에 주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근데 목표가는 200만 원이다. 많이 내려왔죠. 이제 4분기에 제품 가격을 불닭볶음면이겠죠. 제품 가격을 10% 올렸는데 네. 지금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제품 가격 10% 올리면서 영업이익은 한 20%대 정도 더 좋아. 지금 이제 20%가 이제 뭐 30%였다면 50%가 되는 게 아니라 현재 기준으로 네. 조금 20% 정도 더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워낙에 이쪽으로 이제 시장이 맞아요. 지금 갖고 있던 분들도 팔고 지금 이걸 사려고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뭐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200만 원 최고 주가가 이제 16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200만 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지금 삼양식품까지 시장이 관심을 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그게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사실 삼양식품 같은 회사들은 뭐 그냥 롱텀으로 몇 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참 그게 좀 답답하실 겁니다. 포모도 아마 그래서 느끼실 수도 있고. 네. 트럼프 국방 예산 50% 중에 그래서 우리 돈 2,000조 원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네. 미국만 방산주가 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방산주 좀 좋습니다. 1조 5천억 달러. 이제 우리가 뭐 미국을 흔히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것 때문인데요. 국방 예산이 이제 1,000조 원이 넘기 때문에 천조국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제 어제 하나가 중심을 좀 잡긴 했습니다만 하나는 또 이 국방 예산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그 천무 관련돼서 이제 제2의 블록버스터가 이제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K9 자주포 외에 천무. 네, 천무 이제 그게 다연장 로켓이죠. 다연장 로켓. 예, 그게 이제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의 차세대 담당을 할 거. 그래서 어제 뭐 굉장히 좋았죠. 최근에 사실 가장 좋은 건 넥스원이 올해 들어서 넥스원이 주가가 가장 조금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분위기는 어제 사우디하고 비궁 그거 뭐 얘기가 되게 뭐 확실한 것처럼 얘기가 좀 기사가 나온 것도 좀 영향을 좀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LG 넥슨 이제 이게 사실 3대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중에 사실 LG 넥슨이 제일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약간 약했죠. 탄력이나 이런 것들. 작년에 고점에서 가장 많이 밀렸었죠.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보세요? 뭐 방산주 나온 김에 잠깐이라도 이사님이 코멘트 좀 해주면. 저희에서 관심주로 드렸던 그 한국항공우주는 사실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다른 방산주들은 최근에 이제 이런 뉴스 나왔을 때만 좀 약간 오르는 스타일이고 한국항공우주 우주는 근데 뭐 20%, 30% 이런 수익 말고 조금 50% 넘는 수익을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국항공우주가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도. 최근에 주가가 제일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KF-21 그거 봐야죠. 미국 그 경공격기 그 관련돼서 FA 그 네. 훈련기 뭐 네. 그쪽도 그렇고. 예, 그게 사실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긴 한데. 올해 한번 보죠. 요즘에 뭐 KF-21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죠. 12일 날 시작합니다. 현재 시간으로. 12일, 15일 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JP모건 헬스케어가 이제 열릴 때 증권 방송 보면 이 바이오 관련주들 추천이나 이제 소개가 거의 도배를 할 정도로 네, 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뭐 매년마다 열리고 올해가 44번째인가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건 이제 매년 이제 겪는 거니까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이 바이오주들이 JP모건 헬스케어 이 열리는 기간에 오르는 게 상관관계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어제 이사님과 똑같은 얘기를 어제 네. 이코노미톡 시간에 한승현 NH투자증권 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 나오셨는데 그 양반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상관관계 없습니다. 네, 네. 상관관계 없어요. 근데 다만 좀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은 이제 파트너사로 이제 초대된 쪽들은 관심을 좀 약간 둘 필요성도 있긴 한데요. 파트너사로 이번에 공식 초청된 게 ABL, 그다음에 한올바이오, 그다음에 보르노이, 에클론 요 정도가 이제 파트너사 초청을 좀 받았고 이제 뭐 지금 현재 좀 굵직굵직한 삼성바이오나 뭐 이쪽들은 너무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다만 이게 이쪽 반도체 쪽이 뭐 계속 가긴 가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살짝 조금 약간 소강 상태 들어섰을 때 오히려 이쪽이 더 이제 주목받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이었나요? 그때 바이오주들 11월도 좋았고 12월까지 약간 작년에 연말에 바이오주들이 되게 좋았죠. 네. 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때 바이오주들이 좋았을 때도 무슨 대단한 뭔가 라이센스 뭐 아웃이라든가 뭐 이런 모멘텀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하여간 작년 말에 바이오주들이 되게 좋았던 게 코스닥 활성화 관련된 네. 부분들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디어에서 기사 쓰기 좋은 재료죠. 네, 그렇죠. 헬스케어라는 게. 네. 자, 그다음에 은행주. 이제 관심 네. 별로 없죠. 뭐 한때는 뭐 부럽지 않아 반도체 부럽지 않은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이제 뭐 금리 인상과 금리 상승은 다른 얘기거든요. 네. 금리 상승과 금리 인상은 완전 다른 부분인데 지금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죠. 주담대가 지금 현재 4%를 넘어갔는데 우리가 보통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은행주에 대해서 딱히 이렇게 크게 분석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금리가 오르면 은행들한테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 올해 4분기 은행주들의 실적이 3분기 대비해서 4대 금융주주사들 중에 4분기 실적이 좋은 은행주가 단 한 곳도 없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일단 이유는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일단 과징금이 좀 LTV 관련돼서 담합 관련돼서 과징금이 지금 KB 같은 경우 한 4천억까지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작은 데는 한 1,000억, 1,500억 정도. 그리고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갖고 있던 채권에 대한 평가손이 좀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을 하면 왜 갖고 있던 채권에 평가손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 내가 만약 3%짜리 채권을 갖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 이제 시장에서 4%, 5%짜리 채권이 발행이 되기 때문에 갖고 있던 3%짜리 채권은 굉장히 인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팔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손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뭐 주담대나 우리가 보통 신용대출 할 때 은행이 갖고 있는 돈도 있긴 합니다만 보통 뭐 은행채, 금융채로 조달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금융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채 금리는 이제 국고채의 어떤 뭐 플러스 알파로 이제 뭐 하나 또 붙어서 신용 관련돼서 하나 붙어서 이제 은행채 금리가 매겨지는데 이게 은행채 금리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은행들도 이제 돈을 빌려오는데 돈이 드니까 이제 빌려줄 때도 이제 돈이 금리를 높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4분기에 은행주들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는 일단은 뭐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작년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값 잡겠다라는 여러 가지 뭐 물론 집값이 그렇다 해서 뭐 내린 건 아닌데 뭐 집값이 뭐 잡힌 건 아닌데 하여간 그때부터 계속 하여간 금융주들, 은행주들은 계속 쪼일 거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서요. 어쨌든 은행주는 좀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연 10조 이상 뭐 이렇게 수익들을 계속 내고 뭐 희망퇴직 같은 거라도 뭐 한다고 그러면은 뭐
뭐 5조 뭐 이런 아니 5억 뭐 이렇게 6억 뭐 이렇게 팀형퇴직금 주는 네. 것도 뭐 다반사여서 예, 뭐 은행주는 그렇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얘기로 바로 들어가 보죠.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를 하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반도체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방송에서는 처음 보시는 부분이 될 텐데, 이제 노트북 체크라는 게 어떤 사이트냐면 독일에 있는 유력한 그 이제 반도체 하드웨어 관련된 IT 하드웨어 관련된 매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뭐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원문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는데, 내용이 뭐냐면 애플 임직원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처 호텔에서 머물러서 매번 담당자들을 닥달을 하기 때문에, 읍소를 하기 때문에 근처 호텔이 지금 호황이다라는 기사입니다. 닭달은 아니에요. 닭달은 아니고 이제 매달리는 거죠. 읍소가 맞아요. 읍소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직원들이 애플 직원들을 맨날 보는 게 고역이다. 얘네들 맨날 우리 찾아와서 반도체 살라고 지금 뗐습니다. 깎아달라고. 아이고 기분 좋아라. 네. 이게 정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지금 그 영업 환경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자료라고 좀 생각이 돼서 준비를 좀 한번 해봤고요. 이제 내용은 이제 다음 장 보면서 한번 좀 그 설명드리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네. 애플이라는 이 빳빳한 회사가 네. 우리 반도체 회사들한테 와서 읍소를 한다라는 그게 너무 통쾌해가지고요. 네, 가불이 좀 바뀌었죠. 맞아요. 네. 네, 가시죠. 자, 지금 이제 앞서서 그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가격 협상력이 이제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이제 이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이 지금 갖고 있다는 소리죠.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이제 100조 원 이상 이제 기정사실화. 100조 원은 지금 나오는 보도로만 따진다라고 하면은 좀 미니멈으로 보수적으로 이제 잡은 미니멈으로 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잡은 것 같고요. 일단 노무라 증권이나 일부 해외 이제 IB들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20조, 30조인데 그 이상도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리고 이거 좀 뒤에 정말 중요한 자료가 하나 나옵니다. 그 자료까지 같이 꼭 보셔야 됩니다. 현재 메모리 가격 상승은 공급이 이제 AI 관련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 이제 과거에는 사실 이 수요라는 게 수요와 공급으로 물론 당연히 가격이 결정되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적은 그렇게 크진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 증설을 재작년이나 이럴 때 거의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증설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AI 데이터 센터용과 HBM 고용량, DDR5 DRAM이 생산 능력이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PC 쪽에 쓰이는 범용 DRAM은 지금 현재 낸드 플래시 마찬가지로 공급이 좀 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줄이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네요. 네, 이제 공급 증가율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네. 정도 수준이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갈 떨어질 일은 수밖에 없는 없다. 거죠. 네, 그렇게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다음 장에 제일 중요한 자료가 나옵니다. 네. 자꾸 기대치 높이시지? 네. 네. 가죠. 이제 전자, IT, 자동차 등의 이제 매물이 부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렌드포스 이제 대만의 이제 반도체 이제 IT 쪽 다루는 이제 조사 기관인데, 트렌드포스를 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들어가 보셔도 지금 반도체에 대한 경기를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1분기 기준 범용 D램 계약 가격이 전년 대비 최대 60% 상승 전망. 이게 지금 어제 나온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1년 계약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분기 계약을 하고 있다라고요. 세 달마다 한 번씩 가격 조정을 하는. 그러니까 네, 1년 단위가 아니라 분기별로 가격 올리겠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이제 반도체 가격은 도매랑 이제 스팟 가격이 있는데, 이 도매 가격을 1년 계약을 기존에 하던 거를 분기마다 세 달마다 이제 가격 조정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서브형 D램이 이제 60% 정도 상승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부족하죠. 일단 뭐 D램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많이 좀 돌려놨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건 스탠리가 봤을 때는, 모건 스탠리는 원래 이 반도체 쪽에 굉장히 보수적인 의견을 내는 쪽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D램이 62%, 이제 낸드가 75% 오를 거다라고 이제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HBM 가격이 혹시라도 이제 공급 과잉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염려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일단 모건 스탠리가 전망을 했습니다. 예. 자,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자료로 가시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2차 빅사이클이거든요. 근데 1차 슈퍼사이클이 언제냐면 2016년도, 18년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동그라미 친 날이 지금 이번에 어제 발표된 4분기 실적이 최대 실적 대비해서 지금 뭐 좀 모자른 네 번째 최대 실적이죠. 여기 동그라미 치는 구간이 삼성전자 역대 최대 실적 냈을 때 2018년도죠. 이때가 지금까지 이때를 이제 그 내년에 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반도체 슈퍼사이클 구간에서 반도체 가격과 삼성전자의 주가를 합성을 해놓은 건데, 이때 삼성전자가 얼만큼 올랐냐면, 이때는 이제 분할하기 전이니까 저기 밑에 이제 앵커 계신 쪽에 저점이 22,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22,000원에서 고점이 58,000원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올랐는지 여러분들 퍼센트 계산이 되실 텐데, 지금은 이때와 비교가 되지 않는 정도 수준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반도체 가격의 고점과 삼성전자의 고점이 거의 일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 다음에 이거는 왜 이렇게 디커플링이 됐나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때는 이제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이 좀 약간 마무리가 되는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그 코로나 오면서 이제 훅 맞고 시장이 좀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저는 이게 지금 반도체 2차 슈퍼사이클을 해서 이제 반도체 가격으로 삼성전자의 주가의 고점을 예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볼 수 있는 곳이 아마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아마 저희 코너에서만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다. 그러면 저때 슈퍼사이클과 지금의 슈퍼사이클은 비교가 불가능한데 삼성전자 주가는 과연 얼마나 오를 것이냐, 윗방향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네. 사실은 뭐 삼성전자 얼마까지 갈 것 같아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삼성전자 지금 상황에서는 네. 얼마까지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 뭐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 이거죠. 네. 예.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뭐 자로 젠듯하게 일자로 이렇게 올라가진 않겠죠. 예. 중간에 좀 떨어지기도 하고 횡보도 할 텐데, 디램 가격이 확연하게 꺾였다라고 느낌이 들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요. 예, 뭐 메모리 쪽은, 반도체 쪽은 계속적으로 이제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관심 좀 가볼까요? 네. 원택이네요. 네, 원택 한번 준비를 좀 네. 해봤습니다. 네. 많이 쳐졌죠. 역시 이제 뭐 이 관련주들이 사실 사모펀드 인수되면서 많이 좀 시장에서 아웃이 됐기 때문에 원택도 이제 관심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써마지, 국산 써마지죠. 국산 써마지, 이제 올리지오라고 해서 기존 써마지 가격 대비 3분의 1 절반 정도 가격으로 시술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 시술인데요. 이런 이제 레이저 기계를 만드는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돈을 버는 건 사실 기계를 파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이 소모품 이제 팁이라고 그렇죠. 하죠. 그렇죠. 그 팁이 상당히 비싸고 그걸로 실질적으로는 이제 돈을 버는 거죠. 그걸 해외 쪽으로도 지금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3분기 매출이 이제 3분기까지는 일단 뭐 1,1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 거의 400억 가까이, 뭐 이런 쪽 기업들이 당연히 영업이익은 뭐 30~40% 이상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해외 비중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태국은 2023년도, 4년도에 거의 900% 이상 성장한 국가가 태국인데, 대만 시장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 원택이 차세대 레이저로 이제 밀고 있는 게 제모인데, 이거 장사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미국에서 지금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형 제모기기 이제 신드로 듀얼이라고 표현이 되는, 명명이 되는데 FDA 승인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이제 미국 쪽 공략을 해서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올리지오 다음으로 이제 이 원택의 최고의 어떤 효자, 어떤 제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되게 프레시하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쨌든 소위 말하는 서구권 사람들 인종 자체가 많잖아요. 이 네. 털이 많은 분들이라. 이 가슴 제모하는 게 요즘에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건 남성성의 상징인데 가슴털은. 원래 그건 좀 이렇게 유부남들이나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수염을 원래 이렇게 기르잖아요. 남자분들은. 네. 그
미국은 남자분들이 수염을 안 기르면 좀 약간 이상하게 본다라고 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수염을 싫대요? 그렇게 기르지 안 기르고 이 가슴 제모를 이제 그 턱 수염이나 가슴 제모가 이제 유행이라고 하는데 그쪽 부분을 이제 FDA 승인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게요. 이제 그 이번에 CES에 참가한 이제 원텍 이제 부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 제목이 이를 저 전시를 했던 네, 모양이군요. 그것도 갖고 이제 다 여러 가지를 전시를 좀 했습니다. 네. 아유, 그 사실은 수염 많은 분들 얼마나 불편하신데요. 네. 돈 되겠습니다, 네. 이거. 차트를 네, 차트 보죠. 차트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는 상당히 좋습니다. 많이 빠졌다라는 거는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도 뭐 과거 저점 대비해서는 올라왔으니까 아예 네. 망가진 차트는 아니네요. 네,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고점 대비해서 이제 저점 좀 잡아놨고 최근에 글쎄요. 이제 N자형 패턴 기관 매수세 외국인 수급은 좀 약간 빠지고는 있긴 아직은 한데 그러네. 네, 수급이. 기관은 좀 거의 저점은 수급상에서 저점을 네. 잡은 듯한 느낌입니다. 거래량도 최근에 조금 느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 어떤 이 주가가 빠진 이유가 실적에서는 설명이 좀 안 된다는 부분. 근데 그게 미용기기들이 다 그래요. 그렇죠, 맞습니다. 파마 리서치 떨어진 거 보시면 아마 뭐요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멀쩡한 회사가 주가가 떨어지는데 그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는 것뿐이지 펀더멘털은 사실은 미용기기 회사들 인바운드 쪽 뭐 수요 늘어난 걸 생각하면 실적이 나쁠 수가 없는데 예, 뭐 참고로 오늘 저 이코노미톡 시간에 다올투자증권 박종현 애널리스트 나와서 화장품 얘기할 건데 거기서 미용기기 같이 얘기하거든요. 그때 좀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원택으로 해서 이사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